자,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랑 마플특강 16번째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동시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야. 자, 오늘 공부할 부분은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등차 수열 그리고 등비 수열 따로따로 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라 등차 등비가 같이 있는 그런 문제들 살펴볼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등차에서 어려운 문제도 굉장히 어려웠고, 그리고 등비 수열의 복잡한 문제는 굉장히 복잡했던 그런 기억이 있을 거라고. 근데 그게 좀 합쳐진 거고, 그리고 문자가 지금 A, D, 그리고 뭐 B, R 이런 식으로 문자 수도 늘어나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연산을 구할 때 우리가 뭐 더하기 빼기에 관한 문제였다면 여기는 곱하기 나누기잖아. 자, 그런 것들이 조합이 되었을 때 어떻게 빨리 풀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살펴보도록 할 거야. 자, 그럼 우선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그동안 했던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따로따로 일반항 그리고 합의 공식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눈여겨 보시고요. 이제 여기 있는 거 말고도 사실은 등차 중항, 등비 중항 이런 것들도 있지. 자, 그런 것들도 정리를 하고, 그리고 등차 수열에서도 여기 합공식 이거 말고 또 있잖아. 자, 그런 것들도 정리를 좀 해봐야 돼. 자, 한번 적어보면은 합공식 중에서 우리가 알아둘 것은 2분의 뭐가 있습니까? A에 A 플러스 1이라는 거 있지? 처음 항하고 마지막 항 요것들이 이제 합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 여기는 1보다 클 때인데 사실은 합도 1보다 작을 때도 공식을 좀 눈여겨봐야 돼. 여기는 A에 1 마이너스 얼마 R에 N이라고 한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이제 추가로 방금 말한 것처럼 등차 수열 세 수에 대해서 뭘 알 수 있다. 그렇지? 등차 중항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A, B, C 순서대로 등차를 이룰 때는 얘는 가운데 있는 수의 2배는 양 끝에 있는 수의 뭐와 같다? 합과 같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리고 또 이제 등비 수열에서도 등비 중항을 알 수 있고, 여기도 세 수가 등비 수열을 이루며 가운데 있는 수의 제곱은 양 끝에 있는 수의 뭐와 같다? 곱과 같다.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기 수월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문제. 자, 우선은 AN하고 BN이 등장을 하는데 AN하고 BN하고 둘 다 지금 수열이 달라요. 하나는 등차 수열, 하나는 등비 수열이야. 그럼 우리 이제 생각할 때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하고 등비 수열의 첫 번째 항,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공차, 공비 이런 식으로 네 가지 값을 알아야 뭔가 해결하는데 첫 번째 항들은 주어져 있어. 다행히. 그럼 여기에 있는 등차 수열의 공차와 여기 등비 수열의 뭐를 공비에 대해서 두 가지 값을 모르는데 그 두 가지 값을 구하기 위해서 나머지 두 조건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리고 또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어떤 일반항에 대한 조건을 구했을 때 각각 5번째 항하고 5번째 항을 구해서 둘을 모여서 더해서 정리만 해주면 끝나는 거야. 자, 그럼 순차적으로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우선 A에는 무슨 수열? 등차 수열. 그러니까 여기서 AN부터 적어보도록 할게. 자, 이 A는 정보를 한번 적어보면 이 수열은 무슨 수열? 등차 수열. 자, 등차 수열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값은 첫째 항이랑 뭐를 알아야 돼? 그렇지, 공차를 알아야 돼. 근데 첫째 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 자, 첫째 항이 얼마나 주어졌어? 그치? A1은 2라고 주어져 있어. 그런데 공차에 대한 정보는 없으니까 얘는 이제 좀 이따 이제 구해야 돼. 우리가 구해야 될 그럼 핵심 과제가 되는 거야. 얘를 구해야 돼. 자, 그리고 또 이제 BN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눈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은 BN에 대한 수열은 무슨 수열이다? BN 수열은 등비 수열이다. 이 수열은 등비 수열이다. 등비 수열인데 여기도 똑같이 뭐를 알아야 돼? 첫째 항과 뭐를 공비를 알아야 돼. 그런데 이제 이 공비까지를 구해야 되는데 우선 첫째 항은 알고 있어. B1이 얼마가 됩니까? B1은 2라고 주어져 있어. 그리고 공비는 모르니까 여기를 R이야. 이것도 우리가 구해야 될 과제인 거야. 그럼 요거 두 가지를 구해야 되는데 봤더니 뭐라고? 조건이 두 가지가 주어져 있다. 딱딱 들어맞는 거지. 그럼 각각을 이용해서 B하고 R의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 우선은 첫 번째 조건은 여기가 등차 수열의 두 번째 항과 등비 수열의 두 번째 항이 같다는 거지. 그럼 그대로 적으면 얘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의해서 첫 번째 항이 얼마가 돼? 2지. 2 플러스 n-1의 d가 될 거고,
여기는 등비수열의 일반항에 의해서 첫 번째 항이니까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의 1제곱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근데 어쨌든 좀 약간 계산이 가능할 것 같은 좀 심플한 모양이 나왔어.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조건을 보면은 네 번째 항과 자, 네 번째 항의 값이 같대. 근데 두 개 다 하나는 등차고 하나는 어떻게 된 등차고 여기는 등비수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일반항으로 따지면 A 플러스 n-1의 d가 될 거고 여기는 첫 번째 항이니까 A, 그러니까 여기는 초항,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에 얼마가 된다고? n-1이니까 3이라고 적을 수 있다는 거야. 여기만 3차가 아니면은 뭔가 해결할 수 있었는데 자, 이 문제의 걸림돌은 뭐야? 여기가 3차기 때문에 뭐 합차나 아니면 가간법 어떤 것도 계산이 좀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자, 어쨌든 D든 R이든 하나 먼저 계산하고 나머지 하나를 계산한 다음에 식에 집어넣고 나머지 값을 구할 거야. 근데 순서도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자, 어떤 거 그래도 상관없지만 선생님 봤더니 수열 Bn에 대해서 공비에 대한 조건이 있어. 공비는 뭐가 아니야? 1이 아니야. 아, 그러면은 공비가 여러 개 나오면 자, 1인 게 있나 봐. 그래서 1인 걸 제외시키고 문제를 풀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공비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답을 하나 구할 수 있고 그 값으로 집어넣으면 D까지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자, 공차하고 공비 중에서 여기서 지금 공비를 먼저 계산하는 게 좋을 거란 생각이 먼저 드는 게 정상인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R을 구하려면 D가 사라져야 돼. 그럼 이 식을 자, D로 정리하면 2R-2라고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이 D의 값을 여기는 D 보이지? 여기다가 집어넣고 R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먼저 하면은 2 플러스 얼마가 됩니까? 3D는 얼마? 2R의 세제곱.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2 플러스 2, 3은 6R 마이너스 6은 2R의 세제곱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다 넘어가면은 2R의 세제곱 마이너스 6R 그 다음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4는 0. 전부 다 2로 나눠주면 R 세제곱에 마이너스 3R 플러스 2는 얼마? 0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3차니까 뭐 해줘? 조립제법을 해줘야 돼. 그럼 어떤 수가 될까? 1은 안 될 것 같고 2도 안 될 것 같고 얼마가? 마이너스 2가 가능할 것 같아. 그럼 마이너스 2로 조립제법 하면은 마이너스 2로 자 합니다. 자, 마이너스 2로 하면은 얘는 1. 그리고 2차는 넣고 그 다음에 1차는 얼마? 마3. 그 다음에 상수항은 얼마가 됩니까? 2가 돼. 여기는 1, 마이너스 2 더해주면 마이너스 2가 되고 4가 되고 1이 되고 마이너스 2 얼마? 0이라고 써주면 된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여기를 식을 정리하면 R 플러스 2 그리고 여기도 정리해서 적어주면은 R제곱 마이너스 2R 플러스 1은 얼마? 0. 근데 여기를 완전 제곱식으로 써주면 R 플러스 2에다가 R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얼마? 0이야. 그럼 여기를 만족하는 R의 값은 마이너스 2하고 얼마? 1이야. 근데 아까 조건상에서 공비는 뭐가 아니야? 1이 아니야. 그럼 1이 아니니까 다행스럽게도 두 개 중에 얘 하나만 답이 딱 떨어지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럼 여기서 지금 R은 얼마가 된다고? R은 1과 마이너스 2 중에서 자 마이너스 2만 답이 되는 거고 그럼 R 대신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니걸 그치 여기는 마이너스 6이라고 써줄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자 두 개를 또 이제 완벽하게 여기는 자 지금 내가 구해야 되는 A인에 대한 정보하고 B인에 대한 정보를 완벽하게 정리한 거야. 자 그랬을 때 나는 최종적으로 5번째 항들을 더할 거야. 그러면 자 보자 한번. 얘는 등차 수열. 그러면 첫 번째 항에다가 n-1의 d가 되는 거지. 자 플러스 여기는 등비 수열. 그럼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 얼마? 그렇지. n-1이라고 적어주면 된다. 따라서 여기는 2, 4, 6이 얼마? 24.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의 4제곱이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럼 2의 4제곱에다 2를 곱하니까 얼마? 그렇지. 32라고 한다. 따라서 이만큼은 마이너스 20이고 플러스 32니까 얘는 얼마? 그렇지. 10이라고 적어주면 된다는 거야. 자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데 여기는 첫 번째 문제부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엄청나게 중요하고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선생님이 해결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거야.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A에 대한 정보하고 자 B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등차 수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하고 등비 수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구해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거고 자 구해놓고 나서는 이쪽은 바라보지 말고 여기를 바라보면서 자 답을 마무리해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야.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자 두 번째 문제.
2하고 64 사이에 숫자를 자 4개를 집어넣어서 6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그 전체 6수의 합을 뭐라고 한다? 그렇지, S6이라고 한대. 그리고 또 같은 수 2에서 6 사이에 4개의 수를 집어넣어서 6개의 수를 만들었을 때 그 수의 수가 등비수열을 이룰 때 그 6개의 수의 합을 뭐라 한다고? T6이라고 한다. 얘는 등차가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등비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자 각각을 계산해 주면 되니까 사실은 방금 풀었던 것보다는 굉장히 쉬운 거지. 왜냐하면 1번 풀 때는 문제 조건들이 등차, 등비가 한 조건에 막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워. 계산도 복잡하고. 근데 여기는 등차 따로, 등비 따로 계산해서 그 따로따로 계산한 거를 빼봐 라는 거기 때문에 훨씬 수월한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뭐 등차, 등비가 섞여 있다면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정도 난이도라고 생각하면 돼. 자, 우선 S6부터 봅시다. 자, 등차 수열. 자, 등차 수열 개념으로 이제 S6을 구해 볼 거야. 자, 시작을 해봅시다, 한번. 첫 번째 수는 2야. 그리고 마지막 수가 64야. 근데 그 사이에 뭘 집어넣는다고? 그렇지. 이 사이에다가 숫자를 4개를 집어넣을 거야. 자, 4개를 집어넣는데 하나, 둘, 셋, 넷을 집어넣는데 전체가 6개가 됐지? 그럼 여기서 지금 전체 항의 개수는 몇 개가 된다고? 6개가 되고 그리고 첫 번째 항은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고 마지막 항은 얼마? 64야.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전체적인 합을 구할 때는 자 우리 뭐 해주면 되는 거야? 그치? 2분의 자 전체적인 합을 구할 때 S6이라는 것을 구해주면 되는데 2분의 항의 개수에다가 A 플러스 얼마? L을 계산해주면 된다. 따라서 여기는 66이 되는 건데 나누면 얼마? 33이 되고 33에다 6을 곱하니까 얼마가 되니까 그렇지 여기는 198이라고 해주면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등비수열. 자 등비수열에 대해서는 자 보자고 한번. 여기도 숫자가 2에서 어디까지? 64까지야. 근데 이 사이에 또 4개를 집어넣는데 그 4개의 수를 집어넣고 놨더니 그게 뭐라고? 등비야.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했던 A를 또 사용하면 안 돼. 같은 숫자가 아닐 수 있으니까 여기는 B1, 그 다음에 B2, B3, B4. 자, 이런 식으로 4개를 집어넣을 거야. 자, 집어넣고 났더니 이 전체적인 수열은 등비수열인데 자, 등비수열의 어떤 합공식에서는 공비하고 항의 개수하고 첫 번째 항 무조건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항도 알고 전체적인 항의 개수가 4개에다 2개가 더 있으니까 6개인지는 알 것 같아. 그렇지만 이제 뭐를 모르냐면 공비를 모른다는 거야. 그럼 공비를 알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기본적인 앞에서 등비수열을 풀었던 것처럼 자 우리가 하던 거 뭐 있습니까? 자 이거를 풀 때 공비를 구하려면은 여기 있는 요 4개가 아니라 전반적인 6개를 순서를 다시 매기는 과정을 한다는 거야. 그럼 여기는 B가 아닌 첫 번째 다른 문자로 C,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수라고 해놓고 첫 번째 수가 이고 마지막 수가 얼마? 64라는 걸 이용해서 공비를 구할 거야. 그러면 자 여기는 등비수열이니까 여섯 번째 수는 첫 번째 수에다가 공비 얼마? n-1이 될 거라고. 근데 얼마? 이게 64가 돼. 그럼 여기서 이제 뭘 구할 수 있다? R이 2인 거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아 그렇구나. R이 지금 1보다 커. 그래서 T6을 구할 때는 공비가 1보다 큰 공식에 의해서 R-1에 첫 번째 얼마? 2, 그 다음에 공비에 그 다음 얼마가 된다고? 공비 항의 개수 마이너스 1이라고 적어주면 된다. 따라서 계산했더니 여기는 얼마가 되니까 126이라고 해주면 된다는 거야. 아 이렇구나.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 S6에서 T6을 뺄 거야. 그럼 S6이면 얼마가 돼? 198이지? 그리고 얘는 얼마가 됩니까? 126이야. 따라서 자 70 얼마? 2. 이게 바로 정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됐습니까? 자, 이 문제는 그냥 따로따로 구하는 문제니까 자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자 3번 자 AN이 등차 수열이고 공차가 2다. 그런데 그 수 중에서 세 수를 순서에 관계없이 골라보는 거야. 자 순서대로가 아니라 요렇게 골라봤더니 이 수는 뭘 이룬다고? 등비를 이룬대. 그럼 세 개가 등비니까 뭘 이용할 거야? 등비 중앙을 이용해야 되겠지. 자 그럴 때 원래 수인 이 등차 수열에 대해서 그 수열의 첫 장부터 n까지 합을 SN이라고 하면 그 SN이 0보다 커지는 n의 값 중에서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
근데 정보 지금 봤더니 얘가 등차 수열 그리고 등비 중앙이 있고 다시 합에 관한 거로 마무리한다는 요 3단계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요 3단계를 이용해서 자, 첫 번째부터 보자. 자, 이 AN이 뭐라고? 자, AN이 등차 수열. 자, AN이 등차 수열이야. 근데 여기서는 자, 우리가 등차 수열이니까 첫 번째 항은 자, 첫 번째 항 지금 모르지? 첫째 항은 자, 아직은 모릅니다. 그럼 여기서 첫째 항을 얘가 A 수열이니까 첫째 항을 A라고 하고 그리고 공차인 D를 뭐라고 하자? 그렇지, E라고 하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 근데 나는 어쨌든 A는 몰라. A 몰라 여기서 첫 번째 항.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제 또 뭐 할 거냐면은 1단계 정리했고요. 2단계는 이 등차를 이루는 세수 중에서 자, 여기서 요 수를 모아봤더니 자, 등비 수열을 이루는 거니까 등비 중항을 이용할 거야. 자, 등비 중항인데 어떤 수냐면은 자, A2 그리고 A8 그리고 A5야. 근데 얘는 사실 등차 수열이거든. 그 첫 번째 항은 모르지 공차는 알아. 그래서 여기 있는 수두를 다시 한번 보면은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어주면 얘는 A 플러스 얼마 D가 될 거고. 그 여기는 얼마가 돼? A 플러스 얼마 7D가 될 거고. 얘는 A 플러스 얼마 4D가 될 거야. 자, 이렇게. 근데 D의 값을 알거든. 그대로 집어넣어 주면은 이 값은 A 플러스 2가 되고 A 플러스 얼마 7이 14가 되고 A 플러스 얼마 8이라고 적을 수 있어. 근데 어쨌든 이거는 등비를 이루는 거니까 등비 중앙에 의해서 가운데 수에 대한 자, 가운데 수. 이 수에 대해서 자, 이제 계산해 보면은 가운데 수의 제곱은 양 끝에 있는 수들의 뭐와 같다? 그렇지. 곱과 같다. 자, 이런 조건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야. 자, 정리 한번 해보면 얘는 A의 제곱에다가 28A 플러스 14의 제곱이 얼마가 되는 거야? 196이지? 자, 그랬을 때 여기는 A의 제곱 플러스 10A에다가 28이 얼마? 16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없어지면은 자, 남는 A 값을 구했더니 자, A 값은 넘어가서 18A에다가 넘어가서 여기서 180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0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항을 구했어. 자, 이 값이 얼마라고? 그렇지. 얘는 마이너스 10인 거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해놓고 놨더니 요 조건으로 다시 요렇게 해서 첫 번째 항을 우리가 완벽하게 자, 첫 번째 지금 조건 있잖아. AN에 대한 조건을 완벽하게 알아낸 거야. A하고 D까지를 알아낸 거야. 자, 그랬을 때 저기 AN에 대해서 자, 이제 조건은 끝났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뭘 구할 거냐면 SN을 구할 거야. 자, SN은 내가 마지막 항을 모르잖아. 그러면 굳이 2분의 n에 a 플러스 n을 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형태 2분의 항의 개수 n개가 될 거고 2a 마이너스 20 플러스 n 마이너스 1에 d가 얼마가 되니까 d는 2라고 쓸 수 있다는 거야. 아, 이렇구나. 자, 이렇게. 근데 이 값이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근데 봤더니 이 약분이 가능하니까 n에다가 약분해주면 여기는 마이너스 10 그리고 플러스 1을 약분하니까 n-1이 0보다 크다. 그리고 n에 n-11은 0보다 크고 따라서 n이 0보다 작거나 또는 n은 뭐보다 11보다 크다라고 해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n은 자연수잖아. 그치? 얘는 안 돼. 따라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무슨 값? 최소값을 우리가 정리해주면 얼마가 됩니까? 12 이렇게 정리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자, 문제가 좀 복잡하면은 결론적으로 내가 구해야 될 거에 대한 정보가 어디에서 올라나가는지 메인 정보를 한번 표시해 보면서 문제를 풀면 조금 더 쉽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지. 자, 됐고요. 그 다음 문제, 자, 4번 넘어갑니다. 문제가 쉽지가 않지, 그치? 자, 4번도 첫 번째 문제처럼 AN하고 B인이 주어져 있고 나 조건을 보니까 뭐가 돼 있어? 그렇지, 등차하고 등비 수열이 이렇게 따로따로 주어져 있는 상황이야.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가 돼 있냐면은 첫 번째 항에 대해서도 정보가 주어져 있어. 자, 그럴 때 자, 각각 이제 어떤 걸 구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문제를 보면은 A에는 등차 수열, 공차가 P야. 그리고 B에는 등비 수열. 근데 등비 수열인데 공비가 얼마가 되는 거야? P야.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적어보면은 AN하고 BN에 대해서 자, 보자고 한번.
A에는 자, 이 상태에서 얘가 무슨 수열? 등차 수열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얘는 등차 수열에 해당이 되고 이 등차 수열에 대해서 우리는 첫째 항과 자, 그리고 뭐라고? 공차가 있어. 자, 근데 공차는 P라고 주어져 있고 첫째 항도 주어져 있어. 첫째 항이 얼마? 6이야. 자, 정보가 아주 깔끔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BN에 대한 정보도 한번 정리해보면은 BN에 대한 자, 이 수열은 등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이 될 거야. 자, 등비 수열. 그럼 내가 등비 수열 일반항에서 얘랑 마찬가지로 첫째 항과 첫째 항은 얼마? 6이라고 쓰면 되고 그리고 첫째 항 6이 똑같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공비가 있지. 자, 공비를 뭐라고 했습니까? 공비를 P라고 쓸 거야. 자, 이렇게 정보가 주어져 있고 자, 가나를 정리한 거야, 지금. 그럴 때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보자고. 여기가 좀 어려워. 어떤 말이냐면은 수열 B는 등비야. 그 모든 항이 수열 Bn의 항에 다 나타내도록 하는 그런 자, 또 다른 정보. 1보다 큰 모든 자연수, 자, 1보다 큰 모든 자연수 P의 합을 구하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일까? P는 1보다 큰 거지. 그럼 1은 아닌 거지, 그치? 1보다 큰 자연수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P가 하나는 아니라는 거지. 여러 개가 나오면 더하라 라는 뜻으로 이제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아, 이렇구나. 그러면은 자, 이제 또 생각을 해봅시다, 한번. 그럼 여기서 이제 구해주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항이 같다는 것을 자, 우선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수를 한번 나열해 볼게. 그리고 여기도 이제 B도 이렇게 숫자가 있을 거야.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자, 별별 값이 같고 세모 값이 같고 동그라미 값이 같고 네모 값이 같다. 이것도 여기 있는 모든 숫자가 여기 있는 건 맞아. 근데 이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야.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수가 정말 많지만 4개가 다라고 가정을 하고 보는 거야. 그러면은 별이 있어야 하고 동그라미가 있어야 하고 세모가 있어야 하고 네모가 있어야 하고 그럼 여기 있는 모든 수가 여기다 들어가 있는 거 맞잖아. 그럼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럼 예를 들어서 1항끼리 같고 2항끼리 같으면은 이 표현을 이렇게 하면 돼. n번째 항끼리가 같다라고 하면 되는데 지금 상황적으로는 1을 집어넣었을 때 2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 같다는 표현은 아니었다는 거지. 따라서 자, 여기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은 여기가 몇 번째 항인지 모르지만 n번째 항과 그리고 몇 번째 항? n번째 항이 있을 때 그게 같더라. 그리고 이미 첫 번째 항의 숫자는 같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의 숫자는 같으니까 여기는 자, 어떤 수를 뭐 집어넣어도 같더라. 그러니까 여기는 자연수로 표현이 되더라. 자연수로 표현이 되더라 라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자, 이제 벌써 좀 두려워. 얘가 좀 달라. 근데 어쨌든 조건에 맞춰줘야 되고 답이 하나가 아닌 거고 P를 구할 때 1은 아니어야 돼. 1보다 큰 값이 되어야 되더라. 뭐 이런 거야.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계산해 보면은 자, n번째 등차 수열로 이제 n번째 자, 우리 일반항을 만들어내면은 자, 첫 번째 항에다가 m-1이 얼마? 그렇지. P라고 적을 수가 있어. 오케이. 자, 이렇게 적을 수 있어. 자, 그리고 나서 여기는 등비수열이야. 등비수열이니까 추항 곱하기 공비의 얼마가 됩니까? n-1이라고 쓸 수가 있대. 근데 여기를 조금 예쁘게 따로따로 정리해 볼게요. 여기는 66이 보이니까 한쪽으로 몰아보면은 얘는 n-1의 P는 6의 Pn-1 마이너스 얼마? 6이라고 쓸 수가 있어. 그리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뭐 하냐면은 P가 또 이쪽으로 좀 두 군데 몰려 있으니까 P끼리 묶으면 또 같은 모양이 되는 거니까 우선은 6을 몰아놨잖아. 그리고 P를 좀 없애보도록 하자. 한쪽으로. 그러면은 P를 다 나눠주면 여기는 n-1이 되고 여기는 P로 나눴더니 얼마가 됩니까? 6P에 얼마가 된다고? n-2가 되겠지? 마이너스 얼마? P분의 6이야. 그럼 선생님이 좀 식이 복잡해졌는데요. 그런데 자, 여기서 여기를 메인으로 여기만 지금 분수꼴이잖아. 그럼 이거를 메인으로 생각하면은 P분의 6은 자, P분의 6은 6P에 얼마가 되는 거야? n-의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라고도 쓸 수 있지. 자, 뭔 말인지 알지? 그럼 요렇게 이제 자, 주어진다면 이 상태에서 이제 만족하는 P의 값들을 모두 다 구해 볼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럼 봐봐. P가 1보다 큰 자연수지? 얘도 지금 이미 1인 거 성립되니까 여기도 1보다 큰 자연수지? 그럼 이 상태에서도 여기도 모두 다 지금 자연수니까 여기 있는 이 수는 등호잖아. 그럼 이 우변은 뭐가 돼? 자연수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얘도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자연수가 되겠지.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자, 순서대로 여기까지 왔는데 결론적으로는 뭐를 알 수가 있다는 거, 그렇지? P분의 6이 뭐라고? 자연수라는 것까지 얻어낼 수 있다는 거야. 나는 이제 P를 구하는 거니까. 자, 그랬을 때 얘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P는 자, 어떤 수가 된다? P는 6의 약수가 돼야 되겠지. P는 6의 양의 약수. 그러면은 P로서 가능한 수는 1, 2, 3, 6이 돼. 그런데 이렇게 더하지 말고 1보다 큰 수만 모두 더하라 했으니까 문제 조건에 맞춰야 되니까 이 P의 값 중에서 1은 제외하고 1보다 큰 2, 3, 6을 더하라 라는 표현으로 2 더하기 3 더하기 6이야. 그러면 여기서 5에서 6을 더하니까 얼마? 11.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해주면 된다는 거야. 됐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마플 특강 자 5번을 보면 자, A에는 등차 수열, 그리고 자, B에는 뭐라고? 등비 수열로 주어져 있다. 근데 등비 수열에서 공비는 뭐보다 작아? 1보다 작다고 주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 공비가 1보다 작다는 것은 어떤 수를 기준으로 자, Bn의 수열은 이렇게 항이 커지잖아. 그럼 이렇게 항이 커질 때 숫자가 어떻게 되는 거? 점점 작아지니까 요런 관계가 되는 거고, 여기 두 개 조건을 보면 지금 자, B4하고 B5가 있지. 근데 요 여러 가지 단계 중에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자, B4하고 B5는 자, B4 대신에 A4를 집어넣을 수 있고, 그리고 B5 대신에 얼마를? A5를 집어넣어서 여기 이게 성립된다면은 A의 네 번째 항이랑 A의 다섯 번째 항도 요게 성립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제 해놓고 자,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A에는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 A에는 등차 수열이고, 그리고 B에는 뭐가 된다고? 등비 수열이야. 그랬을 때 나는 AN에 대해서 첫 번째 항을 구하고 싶은 거야. 자, AN의 첫 번째 항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어쨌든 자, 요 조건들 어떻게 해결할지를 잠깐만 생각을 좀 해보자고. 자, 우선 첫 번째 여기 있는 항은 A1 플러스 A8이 얼마가 되는 거야? 8이야. 그지? 근데 여기를 등차 중항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도 돼. 등차 중항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자, 이 상태에서 얘를 등차 수열의 어떤 일반항으로 표시하면은 A 플러스 7D가 8이라 그러니까 이 A 플러스 얼마 7D는 8이라고 쓸 수 있지. 그러니까 요 합은 항상 2A 플러스 7D니까 A1항과 8항의 합이 8이 아니라 사실은 A의 2배에다가 D의 7배를 한 합이 항상 얼마? 8이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좌변은 굳이 이렇게 분리하지 않고 다르게 요 모양이 합이 요렇게 되도록만 구별해주면 된다는 거야. 근데 뭘 이용할 거냐면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지만 뭔가 이쪽에서 포인트 4하고 5에서 엄청나게 포인트가 들어가잖아. 그래서 여기를 저 조건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애들을 A를 기준으로 A 네 번째 항과 그 다음 얼마? A의 다섯 번째 항으로 바꿔도 8이 되는지 한 번만 확인하고 되면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 자, 볼까요 한번? 2 플러스 7D가 내려봐봐. 얘는 A 플러스 3D가 되고 얘는 얼마가 되니까 A 플러스 4D가 되겠지. 자, 둘을 더할 거야. 그럼 더하면 여기는 2A 플러스 얼마? 7D네. 그럼 얘랑 같으니까 얘도 8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자, 하나 만들었고.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자, 두 번째 조건은 곱으로 주어져 있어. 자, 두 번째 조건은 곱이야. 여기는 B2에다가 B7을 곱했더니 10이라고 한다. 자, 그럴 때 여기도 지금 등비 중항을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도 봐봐. 얘가 B의 R이야. 그럼 얘는 B의 그 다음 얼마가 돼? R의 6이야. 그럼 결국 얘는 굳이 두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이 아니라 얘를 곱하면 B의 제곱에 R의 7이 얼마? 12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 모양이 됐을 때 12가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데 자,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 4항과 5항에 집중하기 위해서 여기도 지금 자,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자는 거야. B4에다가 B5. 자, 이거를 쓸 수 있을까? 얘가 12가 될까? 자, 그러면은 B4면은 BR의 세제곱.
얘는 b 오면은 b 아래 4제곱이니까 얘는 b의 제곱에 아래 7제곱이니까 모양이 똑같네. 그럼 이것도 쓸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뭔가 선생님이 주황색으로 식을 2개를 만들었고 지금 첫 번째 통이란 거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조건 하나, 둘, 셋 뭐 이런 조건들에 대해서 자 사용을 빨리 하기 위해서 4항과 5항의 관계를 한번 만들어 둔 거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얘는 A고 얘는 B야. 그럼 이거를 A로 바꿔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B로 바꿔서 문제를 풀 수도 있어.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우선은 자 여기를 A로 바꿔서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또 B로 바꿔서 한번 보여줄 텐데 조금 다른 방법으로 2가지를 보여주도록 할 거야. 자 우선은 자 선생님이 A로 바꾼다. 어떻게 바꿀 거냐, 이쪽을 바꿔볼게. B의 4 대신에 얼마를 A4를 집어넣을 수 있다 그랬어. 자 여기서 지금 A4 그리고 B5 대신에 얼마? A5를 집어넣을 거야. 그럼 얘는 얼마가 된다고? 얘도 똑같이 얼마? 10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너희 눈에 뭐가 보이냐면은 A4와 A5에 대해서 합과 뭐가 보입니까? 곱이 보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일단 뭐가 생각나야 돼? 그렇지, 근각계수의 관계가 생각이 나야 되지 않을까? 자 여기는 합과 곱이 주어져 있으니까 x에 대한 자 2차식의 두 근이 자 뭐라고? A4하고 A5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두 근을 알기 때문에 두 근의 합곱을 이용해서 식을 한번 적어주면 x의 제곱에 두 근의 합을 적을 수 있고 그리고 자 다시 뭐라고? 두 근의 곱을 적을 수 있는 거야. 됐죠까지? 근데 합과 곱의 값을 아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합 대신에 8 그리고 곱 대신에 얼마? 플러스 12는 0. 여기는 2, 6, 12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x 마이너스에다가 x 마이너스 6은 0이 되고 따라서 x는 얼마? 2하고 6이야. 근데 x가 얘하고 얘였지. 그럼 둘 중에 하나가 2고 6이 돼야 되는데 여기 조건을 봐봐. 4하고 5 중에 어디가 더 크다고? 4항이 더 컸어. 따라서 둘 중에 6의 값이 얼마? 4가 되는 거고 작은 값 이거 얼마? 5항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결국은 네 번째 항의 값이 얼마? 6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 항의 값이 얼마? 그렇지, 1라는 거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은 첫 번째는 구하진 못했어. 근데 다행히 이제 A로 이제 문제를 구했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뭔가 이제 접근을 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우선 요 둘을 봤더니 하나의 항 차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공차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공차 D를 한번 구해주면은 5항에서 얼마를 빼는 거야? 4항을 빼주면 돼. 그럼 5항에서 4항을 빼니까 얼마? 마이너스 4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럼 여기서 이제 구할 수 있는 거는 공차가 얼마? 마사야. 그러면은 첫 번째 항을 어떻게 구할까? 자 아주 쉬워. 이제 아무거나 둘 중에 하나를 기준해서 얘가 등차수열이니까 첫 번째 항은 모르잖아. 플러스 n-1이 얼마? d 마이너스 4 라고 했더니 그 네 번째 항이 얼마가 된다고? 6이라고 써줄 수 있다는 거야. 아 그렇구나. 따라서 여기에서 첫 번째 항을 구하면 마이너스 12가 넘어가서 18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야. 자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지금 뭐로 풀었냐면은 A로 바꾼 다음에 자 지금 근각계수를 이용해서 식을 만드는 과정을 이용을 했어. 자 그런데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이제 B로 바꿀 거야. 그럼 여기서 굳이 자 아까 A로 바꿨던 부분은 자 지워주면 되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한번 자 전부 다 이제 뭐로 바꾼다고? B로 바꿀 거야. 자 이거는 둘 겁니다. B니까 여기를 B로 바꿀 거야. 그러면은 A4 대신에 B4를 집어넣고 그리고 A5 대신에 얼마? B5를 집어넣어서 얘가 8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둘. 근데 이거를 또 B에 대한 2차식으로 구할 수 있어. 근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제 문제를 구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와 여기를 그냥 연립을 해서 푸는 방법을 해볼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에서 한 문자로 정리를 하면 B5는 8 마이너스 얼마? B4라고 쓸 수가 있어. 그 여기는 요거 대신에 그대로 집어넣어 주면은 이 식이 뭐로 바뀌냐면은 B4에다가 B5 대신에 자 8 마이너스 B4는 얼마? 12라고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전개시켜 주면은 자 요거 두 개 하니까 마이너스 B4의 제곱 플러스 8에 그 다음에 B4 마이너스 12는 0. 근데 부호를 모두 바꾸면은 B4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8에 B4 그 다음 플러스 12는 0이야. 여기 인수분해 가능하지. 2, 6, 12.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니까 이 상태에서 B의 4가 얼마가 되거나 2가 되거나 또는
자, B의 4가 얼마? 6이 될 거야. 그런데 여기다 집어넣으면 B5를 구할 수 있어. 그럼 B5는 얘가 2일 때니까 얼마? 6이 될 거고 B4가 자 6일 때니까는 B5는 얼마가 되는 거야? 그렇지. 2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런데 자, 여기 다시 조건을 보면 첫 번째 조건이 B4하고 B5 중에서 B4가 더 컸어. 그럼 B4가 더 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이건 답이 되지 않고 얘는 어때? 얘가 더 큰 거니까 얘가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아, 이렇구나. 그런데 얘는 B야. 근데 문제에서는 A를 물어봤어. A를 물어봤어. 그러면 어떻게 해줄까? B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없으니까 굳이 다시 이 조건을 이용해서 A로 넘어가는 단계를 해주는 거야. 그럼 여기는 이제 자 A로 바꿔주면 A 네 번째 항은 6이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A의 다섯 번째 항은 얼마? 2야. 그럼 아까 풀었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자 요거 두 개를 이용해서 자 어떻게 구합니까? 공차 D를 구하고 공차 D는 저 어떻게 한다 그랬어? 아까 5에서 4항을 빼주면 된다 그랬지. 따라서 2에서 6을 빼니까 공차는 얼마? 마이너스 4가 돼.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했던 것처럼 4항을 이용해 주면은 A 4항은 자 첫 번째 항 모르니까 A1 플러스 n-1의 자 D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4. 그랬더니 그 값이 얼마? 6. 따라서 이 조건에 의해서 A1을 구했더니 얼마? 18.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된다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이제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 문제가 그래도 복잡하지? 아마도 이제 요번 그 마풀 특강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많았을 것 같아. 자, 마무리 잘 하시고 자, 열심히 합시다.